자, 이제 58페이지. 괄호 7번의 평균과 분산의 원리를 적용 불가능하면, 그때는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면, 그때는 무슨 계수를 사용한다? 변이 계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투자안의 위험을 수익으로 나눠서 수익 1단위당 위험의 크기를 계산한 다음에, 위험의 크기가 큰 걸 선택한다, 작은 것? 작은 것. 그래서 변이계수에서는 분자, 분모를 바꿔서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변이계수가 변한다,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있는 수니까 위험이 주인공. 그래서 위험, 표준편차가 분자로 들어간다는 것만 안 헷갈리고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까지 되시죠? 그럼 이번엔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 내릴 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설명하면서 광고가 있었어요. 광고. 예전에. 한참 전에 광고인데 박상원 씨가 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그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그 바구니 뚝 떨어지면 와장창 다 깨지나요? 그 바구니에 담아놓은 계란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그럼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놓으면 하나의 바구니가 떨어질 위험이 발생하면 그 바구니에 담아놓은 애들만 깨지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였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네 글자로 분산투자? 분산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이 계란 바구니를 떨어뜨릴 개별 위험이 발생하면 와장창 다 깨진다? 그래서 집중투자는 위험이 크다, 작다?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이렇게 담아놓으면 받아들이세요. 얘가 바구니야. 계란을 나눠서 담아놨죠? 그럼 이때 얘는 분산 투자한 건가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 계란 바구니 하나 얘를 떨어뜨릴 개별 투자안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 발생하면 이 개별 투자안을 피해서 분산시켜 놓은 애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죠?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잖아, 지금. 이 개별 투자를 피해서 분산시켜 놓으면 얘는 피할 수 있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뭘 줄일 수 있다? 수익을 키우는 데 목적이다?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인 거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의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수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러나 만약에 이때 위험이 발생하는데 시장 안 모든 투자안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계란 바구니에 계란을 다 나눠서 담아놨는데 이 계란 바구니 모두를 다 떨어뜨릴 위험이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 그러면 시장 안에 아무리 많은 계란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놨어도 그냥 수고했다?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얘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전체 투자한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줄일 수 없는 위험이겠네요? 네. 그래서 얘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피할 수 있는 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계란은 얘가 투자 금액입니다. 이게 투자 금액이죠. 계란 숫자가. 투자 금액. 그러면 투자 금액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의 계란 바구니에 담을 때 계란 수를 늘릴수록 위험이 줄나요? 아니, 위험이 커지지도 않고 그냥 위험은 똑같이 감소해야 되잖아. 아니, 똑같은 계란 바구니에 투자 금액을 키운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거 아니죠? 그럼 위험을 줄이는 건 계란 숫자를 늘려야 돼요? 투자 금액을 늘려야 돼? 아니면 바구니 수를 늘려야 돼? 바구니 수를 늘려야 되죠. 투자안의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투자안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투자 금액을 키우는 거다? 투자 구성 자산 수를 늘리는 거다? 투자 구성 자산 수를 늘림에 따라 투자 구성 자산 수, 바구니 수를 늘리면 더 많이 분산시키는 건가요?
그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하나도 못 줄이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발생하는 총위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체계적 위험과 그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쪼개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나요? 네. 줄일 수 있었죠?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성자산 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얘를 0까지도 줄일 수 있대요. 얘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었죠? 얘는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줄일 수 없죠? 얘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위험은 줄일 수 있나요? 총위험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죠? 뭘 줄임에 따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임에 따라 총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총위험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뭐의 존재로? 체계적 위험의 존재로. 그러니까 아무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뭐는 하나도 못 줄여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하나도 못 줄이는 거죠. 그 안에서 아무리 분산시켜봤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가 포인트인 거죠. 시험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있고 하나는 피할 수 없네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럼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외우는 방법.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요. 그래서 뭐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뭘 구성함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위험? 뭘 구성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위험. 얘는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니까 그 개별 투자를 피해서 분산시킴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었고, 시장 위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 모든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분산시켜봤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던 거죠. 개념이 뭐가 다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주된 목적은,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보세요. 포트폴리오의 주된 구성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0으로 만드는 데 있다. 오해요? 얘를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0까지 만드는 데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이 둘이 같은 건가요? 이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주된 목적은 총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같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 곧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목적이. 됐나요? 그리고 이때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어. 분산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얘가 쇠사슬로 꽁꽁꽁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놨는데 얘들이 쇠사슬로 꽁꽁꽁 연결돼 있어. 그럼 얘가 떨어질 위험이 발생하면 얘들도 다 떨어지나요, 같이? 왜? 연결돼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낮으니까? 높으니까 같이 떨어지겠죠. 그럼 위험 분산의 효과가 커져요, 작아져요?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작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구성할 때는 각 개별 투자안들 간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가 있어요. 얘를 무슨 계수라고 할까요? 상관계수라고 해요. 그럼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낮을수록 좋아요. 자, 이제 보세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있어. A와 B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평균적인 수익을 누려야 되죠. 예, 평균적인 수익에서,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확률이 위험이잖아요. 그때 A가 수익률이 5%가 떨어졌어. 5%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때 반대로 얘가 5%만큼 올라가요. B 투자가. 네. 그럼 얘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크기가 똑같죠. 그럼 얘 떨어진 만큼 B 투자가 올라가서
평균적인 수익을 그냥 누릴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곳에 나눠서 투자하면. 네. 그럼 얘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니까 마이너스고 같은 크기니까 1이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좋다? 분산 투자의 효과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위험을 제일 줄일 수 있잖아. 안정적 수익을 누릴 수 있잖아. 예상한 평균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알아들어야 되는데 A 투자의 수익률이 5% 줄었더니 B 투자는 빵 프로예요. 변화가 없어. 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상관계수가 0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위험분산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것보다는 위험분산의 효과가 있죠. 여기다가 다 투자했으면 다 떨어졌을 텐데 여기다 투자함에 따라 안 떨어진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A 투자의 수익률이 5% 감소하니까 B 투자한도 수익률이 감소하는데 얘가 4%만 감소해요. 그럼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 같은 방향 움직였는데 크기가 똑같진 않죠? 1은 아니잖아. 그럼 이때도 위험분산의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만 다 담았으면 5%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덜 떨어졌죠. 네. 그럼 상관계수의 수치가, 상관계수가 플러스여도 1이 아니면, 자, 1인 경우는 이거예요. 얘 5% 떨어지니까 얘도 5% 떨어진 거야. B 투자가. 그럼 같은 방향으로 떨어졌죠? 그 크기 똑같잖아. 1이잖아. 그럼 상관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A 투자에서 떨어진 만큼 B 투자도 똑같은 크기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위험을 분산시킨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곳에 투자한 곳과 똑같잖아. 둘 다 똑같은 크기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는 얼마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고. 언제가 제일 좋다? 마이너스 1. 반대로 움직이면서 하나 떨어졌을 때 다른 데서 올라가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거잖아. 포트폴리오 효과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언제가 가장 나쁜 거예요? 플러스 1. 그럼 얘는 하나의 집중 투자한 것과 효과가 똑같네? 그래서 위험 분산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적어도 위험 분산의 효과가 집중 투자한 것보다는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죠. 구분이 정확히 되세요? 왜 0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좋은 건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원래 포트폴리오 이론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주식 투자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에 몰빵했어. 가진 돈을. 현대자동차 주식에.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했어요.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어. 그럼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현대자동차에 몰빵을 해놨으면 그때 위험이 커요. 근데 뭐 해놨냐면 이제 분산 투자를 어디서 배웠어.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분산 투자를 했냐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제공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에 압도적으로 많이 타이어를 제공하는 한국타이어에 만약에 분산 투자했어. 분산 투자는 했죠, 지금.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파업이 발생했어. 그러면 현대자동차 주가만 떨어져요? 다 떨어져?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의 애는 상관계수가 높은 애예요? 낮은 애예요? 높은 애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크게 발생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를 하세요, 지금? 집중 투자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 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위험 분산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농심과 농심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이 발생해도 농심의 주가는 살아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상관계수가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이왕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를 섞을수록 내가 기대한 평균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 쉽다. 그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인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의 응용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는 뭘 기억했냐면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반대 방향 움직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때 주식 채권에 각각의 상관계수를 수치를 줘요.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나왔었어. 그래서 얘가 0.8, 예를 들어. 얘가 0.3, 얘가 0.6, 얘가 0.2.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 얘는 0.4고 0.3이에요. 이렇게 줄 때. 그러면 자자 가진 돈을 A, B, C 부동산에 나눠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분산 투자하고 있죠 이미. 그런데 금융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싶대. 금융자산에도.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섞을 것이냐 채권을 섞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얘가 주어져 있는 게 상관계수의 수치예요. 그럼 상관계수의 수치는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더 낮아요? 채권이 낮잖아. 주식과 비교했을 때. 맞나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 채권을 선택하는 거죠. 얘도 그냥 안 헷갈리게 0.1이라고 하면. 얘죠? 됐다고 해주세요. 왜 얘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주식 채권에 나눠서 투자를 했어. 부동산 하나를 섞고 싶대요. 분산 투자를 하나를 늘리고 싶대. 구성자산 수를. 부동산 중에 하나를. A로 할지 B로 할지 C로 할지를 결정해야 된대요. 그럼 이 문제 정말 쉬운 게 뭐냐면 세로끼리 비교해서 수치 낮은 걸로 가면 되고 가로끼리 비교해서 수치 낮은 걸로 선택하면 끝나는 거야. 예. 상관계수의 수치가 뭐가 낮아요? 가로로 보면. C가 낮죠? 이 수치가 0.8, 0.6, 0.4 중에 0.4가 작잖아. 얘 둘 중에 얘가 작잖아요. 얘가 선택되는 거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풀린다고요. 상관계수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외운 다음에 문제를 내면 아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닐 때 위험분산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하나에 집중 투자한 것과는 다른 효과가 있다라는 거니까 맞는 건데 플러스면 위험분산의 효과가 없잖아. 이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린 거죠. 됐네요? 그럼 오늘 공부한 계수가 두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 네 글자짜리 계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변이계수와 상관계수. 둘 다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았죠? 됐나요?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정리됐네요? 됐다고 해주세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연결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볼 텐데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실래요? 이제 정리가 되나 보세요. 공부를 했으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됐으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평균분산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이론이 평균과 분산의 원리다. OX. 우리가 지금 순서를 뭐부터 공부했어? 평균과 분산의 원리,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하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변이계수를 사용하는 거였고 아니면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인 애들은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가진 돈을 나눠서 투자하는 거였죠.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면 분산 투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배 원리가 해결이 안 될 때, 지배 원리로 해결이 안 될 때 나온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였다고. 순서. 그래서 뭐가 먼저 공부를 했다,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 공부하고 그 다음 공부한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은 지배 원리라고도 했었죠. 그때 누구를 전제로 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큰 것, 작은 것? 작은 걸 선택하는 일반적인 투자자의 유형이었어요. 그때 수익은 뭐로 표현되고요? 평균으로. 위험은 뭐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그때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큰 걸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것? 위험이 작은 투자한? 그럼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이 큰 것, 작은 것? 수익이 큰 게 수익이 작은 걸 지배하죠? 리을, 수익이 더 높고 위험이 더 작은 투자는 두 개의 투자는 있는데 하나가 수익이 더 높으면서 위험이 작대요. 그럼 얘는 수익이 더 낮으면서 위험이 더 큰 투자를 지배하죠. 그래서 지배 원리는 수익이 동일하거나 위험이 동일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 못 내리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뭐도 크고 뭐도 크고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큰 애는 수익도 작고 위험도 더 작은 애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 못할 때 나오는 게 뭐였다? 변이계수 또는 포트폴리오 이론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인 투자는 지배 원리로 결정하지 못하더라. 됐나 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이론, 분산 투자였어요.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각 투자 안에 가진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함에 따라 뭘 줄이고자 하는 것?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 이거 수익을 키우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 총위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에.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더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맞나요? 그 다음 디귿. 각 개별 투자의 수익의 가중평균치가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돼요. 여러 개 섞으면 가중평균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익은 가중평균하면 돼. 그냥. 근데 위험은 각 투자 안의 상관계수가 다르죠. 그럼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거지. 그냥 가중평균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 리을. 비체계적 위험은 B는 뭐 쓰면 피할 수 있다?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죠. 됐나요? 그 다음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고 언제가 제일 좋다? 마이너스 1인 투자들로 섞어버리면 하나가 떨어지면 꼭 그만큼 다른 투자에서 보존되니까 그 크기만큼 안정적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네. 위험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 뭐까지도 줄일 수 있다? 0까지도 줄일 수 있더라. 맞나요? 그러면 쉬워. 투자 금액을 늘리면 계란수를 늘리면 위험은 줄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 X네요. 그럼 구성자산수, 바구니 수를 늘리면 위험은 주나요? 더 많이 분산시켰다는 얘기니까 얘가 5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려서 설명하는 내용부터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됐죠? 오늘 투자론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했어요. 다음에 투자론 부분에서 또 중요한 내용을 이제 섞어서 기본 이론반에서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매일 기보로 연습시켜 드리면 다음 주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정확하게 하시고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주말도 했는데 매일 기보를 주말에는 쉴게요. 주말에 하니까 잘 못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난 주말에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밀렸으면 주말에 꼭 해결하세요. 뒤로 더 밀리면 아예 하고 싶어지지 않을 테니까.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